현아와 길벗의 도시 이야기. 안녕하세요, 현아입니다. 뉴욕이라는 도시,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하늘 높이 솟은 사무실과 아파트, 50층, 60층은 기본이고 10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들까지 정말 빼곡하게 들어선 도시죠.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도시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모습만 생각하면 뉴욕은 왠지 낭만 가득한 도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을 살아가는 뉴요커들은 매일매일 치열하고 숨가쁜 일상을 버텨내고 있죠. 어쩌면 밀집되고 활력 넘치는 도시의 숙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리마다 늘어선 수많은 자동차들, 그리고 그 속을 누비는 노란 택시들. 아마 영화나 드라마 속 장면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 뉴욕을 배경으로 한 영화 프리미엄 러쉬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혼잡한 도시에서 가장 빠른 존재가 자전거라는 발상에서 출발한 영화입니다. 급한 서류나 물건을 배달하는 자전거 메신저들이 주인공인데요. 범죄 조직이 얽힌 사건을 중심으로 뉴욕의 복잡한 거리 사이를 빠르게 질주하며 펼쳐지는 추격전. 차들 사이를 가르며 눈앞에 펼쳐진 공간을 순간적으로 분석해 자전거가 통과할 틈을 찾아내는 장면이 이 영화의 백미입니다. 물론 영화는 영화대로 스릴 있고 볼거리가 많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뉴욕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려 합니다. 자, 이렇게 뉴욕의 풍경을 떠올리며 오늘의 도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달망달망 추고 흘러나온 노래를 따라 돌담을 지나서 바다에 사복사복 모래 우린 그저 누워서 하늘이 내 아래 너나들이 별빛 서로서로 눈빛 같이 마주치면서 스르륵 잠들고 이마에 소슬바람 불고 어느새 좁혀진 너와 나의 거리 달의 해가 가리듯 완벽한 진실은 없어 너와 나 우리가 만들어갈 얘기 바다엔 아무도 없어 파도 바람만 있어 모든 게 우리가 만들어갈 노래 어둑해진 새벽 나비잠을 자고 어느새 사라진 따사로운 기억 귓가에 남은 울먹이던 파도 소리 어느새 좁혀진 너와 나의 눈빛 달의 해가 가리듯 완벽한 진실은 없어 너와 나 우리가 만들어갈 얘기 바다엔 아무도 없어 파도 바람만 있어 모든 게 우리가 만들어갈 노래 긴 시간을 견디는 영원한 진실은 없어 너와 나 우리가 잘 몰랐던 얘기
세상엔 아무도 없어 떠나간 말들만 있어 모든 게 우리가 만들어낸 노래 영화 프리미엄 러시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고 뉴욕 도심을 질주하던 주인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엄청난 체력과 노련한 경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죠. 메신저라 불리는 이들의 자전거는 여전히 마지막 마일 배송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 장면을 넘어 뉴욕에서 자전거가 가장 빠르고 안전한 이동 수단으로 보편화될 날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뉴욕이 그 변화를 선도하며 걷는 도시, 자전거 도시, 그리고 대중교통의 도시로 거듭 태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직도 뉴욕이 자동차 중심의 도시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뉴욕은 미국 내에서 대중교통이 가장 발달한 도시입니다. 현재 뉴욕 시민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보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이 무려 50% 이상,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비율이 20%가량을 차지하며 자동차 이용은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주는 거꾸로죠. 30%가 대중교통이고 70%가 자동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욕이 1980년대부터 논의하고 준비해온 변화가 최근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자동차 이용 비중을 20% 이하로 낮추고 그만큼 대중교통과 보행, 자전거 이용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슈의 중심에는 혼잡 통행료가 있습니다. 올 초 맨해튼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혼잡 시간대 약 $9, 한화로 약 13,000원가량을 부과하기 시작했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개입하는 등 복잡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뉴욕의 정책 방향은 일관되고 명확합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요.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확충하며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합니다. 동시에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그에 필요한 인프라를 뒷받침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톱니바퀴처럼 긴밀하게 맞물려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뉴욕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통합된 하나의 큰 그림입니다. 이러한 뉴욕의 노력은 단순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도시가 건강하게 기능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향으로 정립된 결과입니다. 환경 개선, 경제적 활성화,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정밀한 설계인 거죠. 자동차 의존 비율을 30%에서 20%로 줄이겠다는 명확한 목표 아래 모든 정책과 장치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길을 넓히고 동시에 대중교통을 확충하며 심지어 자전거와 보행자의 권리까지 신장시키겠다는 어설프고 상충되는 조합들을 만들어내는 형식으로는 결코 뉴욕을 비롯한 선진도시들이 나아가고 있는 길을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뉴욕의 사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답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를 연결시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길법 PD님 감사합니다. 오늘 할 이야기 앞서 그것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의 도시들은 걷고 싶은 도시, 자전거 도시,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인데요. 뉴욕도 그런 도시들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함께 불어가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최소연 의원님 인사 나눠주세요. 네. 저 문화경제위원회
아닙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입니다. 아, 근데 저는 문화 쪽인 줄 알았는데 도시건설위원회셨구나. 네, 맞습니다. 네, 맞군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인후 1, 2동, 금암동, 진북동 시의원 최서연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도시계획을 전공하셨고요. 전주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등에서 다양한 거버넌스 활동에 상당히 많은 노하우가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저 박정원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원입니다. 예. 저는 지금 전주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도시계획 쪽 분야의 일을 하고 있고, 네. 전주 지속협이랑 같이 시민들과 그다음에 행정과 같이 거버넌스 활동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제가 명함에 보니까 도시계획 기술사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런 게 파트가 있나요? 이제 기술 파트에는 네. 기사와 기술사 이렇게 또 네. 기술 관련된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 그럼 도시 계획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계신 건가요? 그게 없어도 설계는 할 수 있는데요. 네. 그게 있다면 좀 더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활동이나 그런 네. 역할들을 전문성을 좀, 인정받은. 인정도 하고 네. 의무감도 주어지는 그런 아. 자격이라고 볼 수 있죠. 아, 의무감이 있으면 참 부담스러우시긴 하겠네요. 즐거운 의무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특집을 포함해서 저희 도시 이야기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도시들이 있습니다. 파리, 유럽의 여러 도시들, 그리고 오늘 사례인 뉴욕과 포틀랜드까지. 이 도시들이 지향하는 방향을 비교해 볼 때요. 전주는 어떤 생각과 어떤 걸음을 걷고 있다고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지금 세계의 도시들은 어떤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지 각각의 시선에서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최소연 의원님과 박정훈 어떤 분부터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제가요. 네, 예.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세계 교통 어떤 정책 이거의 변화에 대해서 볼 때 저희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봤거든요. 네. 좀 보행자 중심 또는 이제 대중교통 중심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물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정책인데요. 저희 입장에서 요즘 많이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그거보다 조금 더 차원이 한 단계 위인. 그러니까 모든 도시계획이나 교통 정책들이 사람을 위한다. 사람을 이런 위한다. 이런 네. 정책이 조금 더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위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예를 들면 우리가 도시 생활하는 24시간 중에 1시간이라도 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교통으로 연결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출퇴근 시간을 줄이면 그 남은 시간을 자유롭게 자기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네. 약간 뭔가 이렇게 새롭게 보상 아니면 보너스로 받는 시간처럼 이런 시간들이 많을수록 사람들이 지역에서 또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또 자기를 위한 시간도 많아지고 이런 개념들이 결국 사람을 위하는 그런 도시의 가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네. 파리의 15분 도시에서도 계속 주장했었던 것처럼요. 아, 그렇군요. 최서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 많은 도시들이 지금 사람 중심의 도시, 걷기 좋은 도시로서 전환하고 있다는 말씀은 정말 중요한 흐름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는 효율적인 도시의 흐름을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서 논의되고 있고 전주시 또한 보행 친화 환경에 대한 부분들로서 걷기 좋은 도시를 발맞춰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갱리단길, 전라가면길, 또 한옥마을 일대를 보행자 중심의 거리가 조성이 되도록 시도되었습니다. 또 차량을 통제하거나 도로폭을 조정해서 보행 공간을 확장하고 벤치나 녹지 같은 휴미 공간들을 시민들을 위한 휴게 공간들을 마련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행 친화 도시로 나아가는 정책적 의지가 지금은 좀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게 구조적인 한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분들의 그 일대의 상인분들과의 또 여러 가지 공감대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켓 주차장이나 노상 주차장 확대 같은 자동차 중심의 정책이 같이 병행되고 있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보행로를 넓히고 한쪽에서는 주차장을 만들고 또 그러기 위해서 보행로를 좁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모순되게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저희 전주시도 여러 고민들이 필요하고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셔서 연달아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전주 충경로 일대에서 보행환경 특화거리 조성 사업이 진행되면서 최근에 이제
포켓 주차장을 조성한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채연님께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행 환경을 개선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차장을 만든다고? 라고 하면서 여기에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충격로 오랫동안 시민분들이 기다려 주시고 또 불편을 감수하면서 만들어진 보행환경 특화거리 사업은 네. 2020년에 행안부 사업으로 지금 만들어진 본격화된 사업입니다. 네. 2022년부터 시작해서 차 없는 거리 그리고 걷기 좋은 거리에 대한 시도들이었고 총 2.7km의 12개의 노선 대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건데요. 도로의 폭을 조정하고 조경을 정비하고 보행자들을 위한 공간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 포켓 주차장의 조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야기되면서 어떤 시민분들은 왜 다시 주차장을 만드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해 주시는데요. 저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게 동시에 걷고 싶은 도로이지만 동시에 차량들이 이용이 굉장히 많은 그리고 차량들이 많은 통행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정체 방향이 일관되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고, 이런 거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핵심은 시민분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지점부터 다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의 다음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열로 어떻게 이동시킬 것이냐가 아니라 공간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계획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점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대표님 박정현 대표님께서도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하고 그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처음에 이 출발점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만들었는가 하는 부분은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시작되기 한 2, 3년 전에 이제 기본 계획이라고 이제 이 도로를 어떤 방향으로 꾸밀까 그리고 네. 어떤 목적으로 이걸 할까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전주시 했던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한번 네. 보고서를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충격로에 차 없는 거리 행사도 네, 그렇죠. 있었고 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충격로 자체를 대중교통 중심, 보행자 중심 또는 이런 걸 통한 문화거리라는 개념을 네. 구현을 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네. 뭔가 이곳에 이제 쾌적한 보행 환경을 만들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상위적인 목표가 됐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걸 통해 가지고 보행자들이 그냥 그쪽이 보통 상업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게 되면 네. 결국 지역 상권도 활성화될 거고 이걸 통해서 안전한 거리, 깨끗한 거리, 문화의 거리 이런 것이 시민들한테 공급되니까 결국 도심에 좋은 환경을 통해 가지고 시민의 삶이 향상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상위적 목표가 네, 그 참 보고서에 아름다운 그림이죠. 네, 그게 적혀져 있던 거죠. 네. 결국 시민의 삶이라는 것을 거기서도 분명히 건드렸는데 네. 과연 이게 마지막에 주차장으로 바꾸고 이게 하는 것 네. 이게 과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네. 정말 그 목적을 잘 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다시 보면 네. 이 정책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많이 판단하는 좋은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제안을 했었던 거기 계획 보고서에 주차장은 없었던 네.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도대체 언제 갑자기 생겨났을까요? 이게 주차장이 없었다가 아니라 네. 실제로는 그 공간들을 차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활용될 수 있도록 보행과 여러 가지 부분들로 있었을 때도 그냥 단순히 인도를 기준으로 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차나 여러 가지들이 통행할 수 있는 것들까지 해서 좀 도로 설계 자체는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원래는 도로 전체를 네. 그렇게 차가 지나가도 괜찮을 만큼 그렇게 단단하게 그 지층들이나 이런 것들을 쌓을 계획이었지만 그게 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반대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인도 부분들은 인도로서 만들어졌지만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곳들은 자동차에 관련된 기준들을
맞게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공사는 기초공사를. 그래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주차장 위치들도 정확하게는 시민분들이 사용하시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일대가 다 상가잖아요. 네. 상가 주민분들이 짐을 들고 나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잠시라도 정차해서 어떠한 짐을 옮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서 애초에도 설계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기초공사부터 이미 그 공간들이 차가 들어올 공간으로서 설계된 건 맞습니다. 다만 네. 이거의 관점에서 차이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정차를 할 수 있고 잠깐 짐을 드나들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던 네. 게 아예 돈만 내면 24시간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공간이 된다는 건 다른 이야기가 된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뜨겁게 논의를 했었고 결론적으로는 아직 저희가 대중교통이 완성되지 않은 도시로서 지금 차량의 이동이 불가피한 곳들이 많은데 이 일대 상가분들에게도 약속되어 있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다려주시고 이 공사에 지지부진했지만 또 어쨌거나 험난했던 관련된 공사들을 기다려주셨던 상가분들에게 관련된 부분들이 주차장으로서 공유되어야 한다라는 부분들로서 정리가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포켓 주차장의 형태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러니까 상가분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그거를 이제 따를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리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박정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초기의 설계는 분명히 사람들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이런 것들을 방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게 중간중간에 흔들린다는 느낌이 계속 받는 거예요. 일반 시민으로서. 이게 처음에 기획했던 방향과 좀 다른 방향으로 누군가 민원 제기를 하면 또 거기를 입막음도 해주게 하고 또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또 다른 상황들이 발생되면 계속 그런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도시계획이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시민들의 우려는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네. 예언자적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 자전거 정책도 마찬가지였고 이 충경로도 마찬가지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충경로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다가 주차를 쉽게 할 수 있는 형태로 귀결되고 말 것이다라고 네. 했는데 그 당시에 그때 얘기를 듣던 분들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나. 그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 제 말처럼 되고 나중에 이제 따져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그 목적과 다르게 그 민원 그 주변 상가들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그걸 해소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의 결과를 최초의 설계부터 담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개념도 도입이 되어서 유모차가 쉽게 턱 없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결과는 차가 인도로 쉽게 올라가는 형태로 이렇게 변질이 되는 것들이 벌어지고 지금 여기 충격로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손보자는 것보다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시 되풀이지 않고 중심을 잡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연관된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우봉기 시장님이 공약으로도 들어가 있는 주차장 확충 문제 그래가지고 노송광장 주변에 노변 주차장도 있고 공구거리 포함해서 이렇게 여러 노변 주차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최근에 보니까 한옥마을 남천교 일대나 뭐 서신동 전주 시내 곳곳에 이 노변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뭐 오프닝 길버스 일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차가 부족하다고 주차장을 만드는 도시는 현재 세계 어느 도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심지어 미국 같은 도시는 나라는 자동차 한 대당 7대씩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도 그걸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생각을 다리하기 시작한 마당에 주차장을 부족하다고 이렇게 주차장을 늘린다는 이게 이건 좀 짚어지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소하고 방향을 잡아가야 하지 않겠나 이 측면을 좀 두 분의 의견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먼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앞서서 네. 앞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 지난번에 유럽에서 어떤 도시 정책 하시는 담당자께서 그 도시에서의 공공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공공의 공간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 공공 공간의 정의에 그러니까 이게 뭐 네. 뭔가 그 설명하는 그 정의 말고 정의로움. 정의로움. 네, 어떤 게 정말 정의로운 공공 공간인가? 어떻게 쓰는 것이? 그러니까 공공 공간은 누구나 그러니까 보행자든 자전거든 자동차든 그 도로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거고 어떤 누구도 그곳을 점유하거나 사유화 시키면 안 된다는 그 아주 그러니까 평등해야 하고 공평해야 한다라는 네. 그 개념이 도로 정책이나 이런 교통 정책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특히 전주의 네. 도로 정책에 정말 그런 정의로움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정의로움을 정말 정의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고민은 그렇게 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족하면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 만들고 보행 공간이 부족하니까 보행자 도로 만들고 뭐 이렇게 그 문제와 현상을 해결하는 쪽에다만 이렇게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만드는 그 도로변에 이 주차장 만드는 것들 이게 정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도로 공간을 이렇게 쓰는 게 맞나? 또 차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그 주변이 업무나 상업이나 여러 가지 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공간에 정말 지금도 보면 불법 주차하는 데도 많고 막 노상에 이렇게 노견에 많이 하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 부득이하게 그런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만큼 주변에 주차 공간이 없는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와 공급이 바란스가 안 맞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공급하는 것만 가지고 이게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에는 조금 네. 아직 좀 이른감이 있지 않나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네. 왜냐하면 전주가 신시가지고 신도시였다면 반드시 그 정책에 맞춰서 공급과 이런 관리를 했는데 오랫동안 토지형이 먼저 일어났던 그런 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계속 도심으로 차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좀 감안해서 좀 순차적이고 연착륙적인 정책이 그래서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주차 공간, 특히 공공 공간에서의 주차라는 사유적인 행위에 대해서 금지해야 할 곳은 금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처럼 충격로 같이 보행자 중심으로 하겠다는 곳에 차가 들어가는 것은 기본 정책과 안 맞는 거겠죠. 하지만 주변에 주차가 정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주차 공급이 필요한 곳, 다른 방법으로 공급할 수 없다면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다만 사유에 따른 분명한 지불을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저는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차가 필요한 곳에서 그 공공권에서 내가 사유적으로 이용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정확하게 만든다면 그게 결국 지역의 특별 회계로서 또 수입이 생길 거고 그걸 통해서 계속 그 주차장을 공적으로 공급을 해준다면 좀 기간이 좀 걸리겠지만 순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서 나가고 그때 이제 천천히 이제 도로에 했던 것들은 좀 제외시켜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저는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짓는다라는 생각은 잘못됐다 생각해요. 그러나 주차 문제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갖고 있는 지역으로 갖고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드려보자면 네. 저는 공간 자체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도시의 공공공간과 공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 유한한 공간과 자원을 어떻게 점층적으로 다층적으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저의 비판의 지점이 좀 달랐던 이유는 네. 실제로 자전거 도로로 시정 질문을 하고 싸울 때에도 그런 시정에 대해 방향을 이야기할 때에도 이야기되었던 건데 이 많은 사람들이 교통체증을 계속 겪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그럼 방치할 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시장님께서 도로를 넓히는 방향, 자전거 도로를 없애고 그냥 도로 자체를 넓히는 방향을 검토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건 도시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임시 방편이고 실제로 주차장을 지금 당장 지을 수 있죠. 근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초점의 포인트는 뭐냐면 도로였던 부분들이 예를 들어 6시에서 저녁 다음날 아침 8시까지는 유연하게 주차장차 단속을 안 하는 유연 공간들로 쓰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공간들이 그렇게 다양한 기능들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이런 공간들을 설계해야 되는 건데 지금의 방식은 이참에 여기 주차 문제로 주차 문제를 어차피 겪고 있어서 불법 정차가 많으니까 여기를 주차장화해서 우리가 돈이라도 벌자. 이거는 도시가 어떠한 정책적 방향성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있는 현상을 어떻게 하면 그
포장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주차장을 만드는데도 정말 예산이 수억 원씩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노상주차장이 특히 노상주차장도 수억 원이 들어가요. 그냥 선 긋는다고 끝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지금 전주시가 하고 있는 방식은 기계와 여러 가지 도입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본도 많이 들어가고 임시 방편인 해결책일 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의문을 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방향이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제 그 이를테면 이 문제는 그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잖아요. 전주시의 그 주차 문제, 교통 문제 또는 나아가서 큰 도시의 문제인데 이거를 어떤 하나의 시각, 그 이를테면 시장이라는 좀 그 권위에 그 가진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이게 좌우돼서는 안 되는 거고. 아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 생각들이 나왔고 의견들이 있었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예를 든 것처럼 세계의 도시들이 하고 있는 거는 일종의 그 주차장은 차량의 수요를 관리하는 정책. 그래서 혼자 통행료나 과도 이렇게 높은 그 주차 요금이라든가 이런 정책으로 하고 있잖아요. 진입을 아예 통제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그것은 그 도시들도 그 이전에 앞서서 우리처럼 해왔죠. 그 입체화하거나 또는 그 넓히거나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그걸로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물론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이것을 충분하게 그 가다듬고 의견을 모아서 방향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다른 그 문제를 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토론이 되고 계속 그 제기가 돼야 된다. 이 지금 총경로 문제나 노변 주차장의 긋는 문제를 떠나서 이런 문제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게 좀 토론이 되고 정립돼야 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에 조금 보태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자면 저희가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보행권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찌 보면 이동권에 대한 이야기고 걸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권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주차장이 늘 이거 창충한다는 이야기 흐름처럼 보일까 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 주차장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근데 그것이 하필이면 걷고 싶은 도로를 만드는 곳에 주차장이 들어오기 그렇죠. 때문에 이 이야기가 네. 뜨거워진 네.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어도 이때까지 전주시에서 얼마나 인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는가. 걷는 사람들과 이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 뭐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대부분의 교통 약자들이고 네. 그 교통 약자들의 이동에 대해서 얼마나 고려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에 대한 지점으로서 이걸 또 바라봐야 되는 거고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분들에 대한 배려가 담긴 주차장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이 주차장에 대한 문제들이 이동권과 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고민 속에서 나온 게 아니어서 더 비판받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이동권과 보행권에 대해서 시민분들도 좀 이거 뭐랄까요? 공감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 방금 보행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이런 보행권의 문제나 이런 걸 다 안고 있는 게 도시계획의 문제인 것 같아요. 도시계획이 어떻게 설계됐냐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짚어보고자 하는 게 전주시도 마찬가지로 도시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게 설계가 돼 있고 그 기본계획에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냐. 를 한번 짚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앞서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이게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고민과 시민의 생각이 담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지적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시민들이 이런 기본 계획에 참여하거나 뭔가를 함께 계획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성이 있을까 저희 그 대표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도시계획에서 도시기본계획이 제일 상위의 계획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뭔가 힘도 있고 파워가 있는 그런 계획이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꼭 이게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요사이 보는 도시기본계획의 좀 특징이랄까 이런 게 뭐냐면 네. 지역의 문제를 그 계획의 어떤 흐름상에 보면 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네. 근데 제도 지금 분명히
문제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네. 항상 이렇게 문제점을 파악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찾고 그걸 이제 계획에 반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표현이 그렇지만 문제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이걸 해소하려고 해요.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차 문제를 풀어가고 교통 문제를 풀고 보행 문제를 풀고 다 문제화를 시키니까 이 계획에서는 그거를 풀기 위한 방법을 양쪽으로 계속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를 기본 계획이 보통 20년을 바라보고 하게 돼 있는 그런 네. 계획의 성격인데요. 20년의 어떤 변화를 그렇게 현재의 문제로만 보면 답이 나올 수가 없고 너무나 단기적인 처방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거꾸로 파고 들어가야 하거든요. 근데 현재 제도나 이 기본 계획을 풀어가는 과정, 그다음에 승인 과정 절차 이런 데 보면 그런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바로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그 단기적인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는 듯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요즘 기본 계획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아까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공감하고 어떤 도시의 정책이나 원칙, 그다음에 우리 도시 전주가 가고자 하는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합의가 필요하고 시민들이 그래 전주는 그렇게 가는 게 맞아. 물론 쉽지 않은 행동이겠지만 그런 걸 찾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충분히 이렇게 되어야 네. 그 안에서 우리 전주는 정말 전통이다. 아니면 우리 전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의 정말 안정과 그다음에 행복에 정말 큰 가치를 두고 우린 가야 한다. 이런 대원칙을 서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그 나머지 문제풀이 형태의 도시 기본계획은 큰 힘이 없을 거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원래 검토하게 돼 있는데 네. 검토할 당시만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조직이나 거버넌스, 그다음에 시민단체, 그다음에 다른 대표 활동을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충분히 그런 분들이 이렇게 평소에도 많은 이런 토론과 네.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그 가치들을 네. 하나로 모아가는 행정적인 힘이 그 5년 내내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게 쌓여야 네. 그걸 기반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만드는데 좋은 소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반복적으로 이 얘기를 계속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도시학에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있죠. 뭐 이런 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뭐 여기 저희뿐만 아니라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민주주의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될까 도시계획과 관련한 도시 기본계획을 오늘 얘기하니까요. 이 기본계획이라는 것들이 방금 얘기한 대로 시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모아내는 이 과정들이 함께 가야 된다고 하면 무엇부터 실질적으로 해야 할까? 네. 네, 그 단계를 저는 이제 네, 그 네. 부분에서는 네. 계획의 그 시작과 끝에 대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앞 단계에서 우리가 이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토의를 통해서 조정하는 과정을 했다. 이 네. 과정을 왜 했는지가 네. 전체 계획 속에 있어야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 걸 뭘 만들고 뭘 해 나간다고 하는 장기간의 로드맵이 있어야죠. 근데 네. 그게 없이 그냥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이슈만 계속 얘기하면 네. 계속 그 자리에서 이렇게 헛돌고 누구도 네. 그걸 챙겨주는 사람이 없고 네. 그걸 정책화시키거나 정책화시키고 또 한번 피드백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을 컨트롤하는 팀이 없는 네. 거죠. 과정에 대한 중장기적인 어떤 이 로드맵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님 어떠세요? 지금 저희 전주시가 바라보고 저희 전주시의 근간이 되는 도시기본 계획 이거는 2035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2035년을 네. 이게 언제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20년 전? 20년 전은 아니고요. 2017년부터 시작해서 4년 동안 해서 만들어진 계획이에요. 35년 전에 20년 계획이니까요. 17년. 예, 그러니까 네네. 이게 2020년에 마무리된 계획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4년 동안 이 기본 계획을 꾸려갑니다. 그 과정에서 네. 시민분들이 참여하는 시민 설문조사가 1년 차에 한 번 있었어요. 설문조사. 한 번? 1년 차에 한 번. No. 그 외에도 여러 단계에서 또 시민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단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네. 환경단체 또는 시민단체 네. 이런 형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가장 대표적으로 시민분들의 이야기가 반영될 수 있는 하나의 형식을 한다고 하면 또 의회를 이용하는 거겠죠. 의원이라는. 네. 이게 결론적으로 민주주의가 저희가 그러니까
대신하는 민주주의잖아요. 네. 시민분들이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들이나 저 같은 의원, 시의원이나 또는 시장이나 네. 어떤 사람들을 자신의 의견에 맞게 지지하고 응원하고 또 선출하는 과정들을 겪는 거겠죠. 저는 이 도시 기본 계획을 어떻게 건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어쨌거나 시민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관련된 내용들을 컨트롤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의원이나 또는 여러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해주신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하는 과정들도 분명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밖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아예 애초에 근본적으로 관련된 과정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 심도 있게 논의되고 반영될 필요가 있다. 그게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런 말씀으로 주셨던 건데 그런 게 꼭 필요하다라고 저도 느낍니다. 네, 쉽지 않은 것 그다음에 같네요. 방금 네. 말씀하셔서 생각난 김에 제가 좀 말씀을 보태자면 방금 뭐 4년간의 과정에서 설문조사 한 번을 거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생각을 담아내기는 많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를테면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과업을 제시를 하잖아요. 이러이러한 것들을 거쳐서 결과물을 가져와라. 이랬을 때 이를테면 시민들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장치를 높여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자꾸 의회에서 주문하고 의회에서는 또 그 실제 이행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난번에 김세혁 의원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했던 말씀처럼 방금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모든 걸 떠나서 공론화 어느 세월에 다 하겠어요. 근데 우선 의회부터 공부하고 또 계속 이걸 토론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했는데 그런 걸 의회에서 좀 잘 진척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면 좀 진전된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어깨가 너무 무거워지는데.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이런 과정들 자체가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다는 것 같아요.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집 방송을 하면서 도시기본계획이란 게 이렇게 수립이 되는구나.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이게 그러니까 20년이라고 하는 이제 장기 비전을 가지고 세워지고 그 사이에 4년, 5년 동안에 얘를 뭔가 수정하거나 이런 단계들이 있다는 거를 처음 안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정말 시민들 안에서도 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모아서 의회에서 중간중간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작업들이 들어간다면 지금도 늦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도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쵸. 조금 토론하고. 첨언이 가능하려고 모르겠는데 네네. 그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하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전주시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의 미래상, 비전 이런 걸 앞에 씁니다. 근데 네. 5년마다 바뀌어요. 네. 세상이 바뀌어요. 세상이 비전이요? 바뀌었고 현황이 바뀌었으니까 전에는 아름다운 환경, 그다음에 어떨 때는 전통 문화 이런 얘기들이, 그리고 전주의 기본계획 보면 전통 문화의 도시, 환경의 도시, 생태의 도시, 경제의 도시, 산업의 도시 모든 좋은 말을 다 써놔요. 그러면 두리뭉실하게. 네, 우리가 어느 방향 하는지 모르는 거죠.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어떤 도시 기본계획 갖는 하나의 포맷, 법적인 포맷에 맞게 뭔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대부분 이렇게 엔지니어링 회사에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보통 네, 이렇게 네. 일을 용역으로 맡기고 해서. 거기서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서 진지한 고민을 하는 그런 세계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변하지 않는 도시가 좀 추구해야 할 가치, 개념, 이것을 하나의 도시의 원칙으로 선언을 하는 게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예, 그런 거. 어느 도시는 네. 이런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네. 이게 진짜 도시의 원칙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네. 모든 정책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행복할까? 이게 가장 모든 판단의 기준이 네. 되는 거죠. 네. 이걸 모든 시민이 같이 공감해주고, 그래 우리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네. 돼라고 하면 정책적으로 그거를 어느 누가 와도 함부로 흔들 수가 없는 거죠. 좀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 20년 동안의 비전을 하나를 뭔가 방향을 세워놓고 그 세부적인 게 변경되는 게 아니라 비전과 방향이 5년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서 이게 우리 여건과 이게 안 맞다 싶으면
이제 그런 것도 다 문구랑 이런 것이 변경이 부분 되죠. 아. 이렇게 리셋 예. 이렇게 네. 중간중간. 네, 그러니까요. 우선 저희가 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가고 있습니다. 잠깐 음악 한 곡 듣고 네, 계속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저희 별 보러 가자의 네, 적재에 대한 저희 최서연님께서 선곡해 주셨죠? 네, 네. 제가 고른 곡인데요. 밤 시간대에 또 잘 어울리는 곡이기도 하고, 뭔가 저희 도시가 또 별 보러 갈 수 있는 그런 걸으면서 밤 산책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우리 도시 안에서 별을 보러 갈 수 있는 전주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면은 밤 하늘이 반짝이더라.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네 생각이 문득 나더라.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가볍게 겉옷 하나 걸치고서 나오면 돼. 너무 멀리 가진 않을게. 그치만 네 손을 꼭 잡을래.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줄래.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네 생각이 난 그렇게 나더라. 긴 하루 끝 고요해진 밤거리를 걷다 밤하늘이 너무 좋더라.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어디든 좋으니 나와 가줄래? 내게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도 많지만 너무 서두르지 않을게. 그치만 네 손을 꼭 잡을래.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줄래. 너와 나의 걸음이 향해 가는 그곳이 어디일진 모르겠지만 혼자였던 밤하늘 너와 함께 걸으면 그거면 돼.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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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분께서는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현아와 길벗의 도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며 목요일 저녁 6시에 재방송됩니다. 또 공동체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 가능하고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현아와 길벗의 도시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 두 분하고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요. 좀 너무 안타깝게 됐어요.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요. 그래서 저희 그 대표님과 의원님 각각 하고자 했는데 다 하지 못한 말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한 말씀씩 하면서 좀 이 자리를 정리할까 싶습니다. 대표님 먼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보행에 대한 부분이 네. 계속 있었는데 최근 그 전주 지속협의랑 이 소방도로 우리가 보통 한 10m 이하의 그 주택가에 있는 도로들 그곳에 이제 인도 보행 공간이 얼만큼 설치됐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 작년에 네. 조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10m 미만의 폭에서는 솔직히 그 차가 양방향 통행을 한다고 했을 때 인도를 설치하는 게 상당히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소방도로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주택가 보면 주차도 많이 돼 있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공공공간의 그 정의에 대한 걸 얘기할 때 누구나 그 공간은 공공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사용돼야 하는데 그 작은 도로일수록 오히려 차에 더 많은 공간과의 배려가 가 있고 나머지 보행자들은 그 사이를 이렇게 비껴다니는 네. 그런 시태가 네. 좀 뭐 전주의 어떤 대표적인 건데 그래서 이렇게 보행 공간이 없는 도로가 과연 어떻게 차와 보행자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좀 계속적인 고민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쉽지는 않죠. 그런데 그게 하나 일단 필요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폭이 넓어가지고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 네. 그러면 과연 보도가 설치된 공간은 보행자들은 정말 안전하고 편하게 다니고 있는지 보도 포장된 거, 보도의 기울기, 보도에 있는 여러 가지 적치물들, 그다음에 움푹 패이거나 이런 시설물들 이런 것 때문에 실제 보행자들은 과연 그 공간을 편하게 안전하게 다니고 있는지 아무도 그거는 모니터링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 차원에서 보행 공간이 없는 곳과 있지만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일단 보행 문제를 할 때 우리가 한번 네. 전체적으로 도시를 모니터링하는 그러니까 뭔가 공급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급된 것이 당초 목적대로 정말 잘 쓰고 있는지를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보행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더 깊게 네. 체크하고 확인하는 것들이 어쩌면 네. 이 보행 공간, 보행자의 어떤 권리랄까요? 보행 환경을 이렇게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그런 것을 어떤 부분이 거리가 불편한지 이런 거를 계속 주기적으로 받고 그걸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고 그걸 고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처음에 이 문제가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원인을 찾아가면 비슷한 문제를 다시 안 할 수가 있겠죠. 아, 그리고 원인을 찾자. 우리가 정책을 이렇게 나가야겠구나라고 하는 뭔가 정책을 조정하는 네, 계기도 네.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네. 생각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저희 서소영 의원님. 네. 네. 오늘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너무 아쉽고요. 실제로 동네에서 정말 흔하게 겪는 일입니다. 차가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근데 놀랍게도 둘 다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거에 있어서 제일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도시 미래상을 담아서 도시 기본계획을 만들고 그것이 누가 만들었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시민의 어떤 삶을 꿈꾸느냐가 담겨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시장이 만들었고 어떤 전문가가 만들었다가 아니라 어떤 시민들의 생각들이 담겨있냐라는 기본계획을 통해 도로와 보행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들이 같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정말 많이 고민해보고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대표님 처음 나오셨고, 서현 의원님은 이제 저희 친숙해졌던 이 자리가 그런 것 같은데요. 괜찮으셨어요, 대표님? 예. 괜찮았고. 괜찮냐고 물어보면 괜찮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 이런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가 그냥, 물론 이제
의견들이 모아지고 같이 듣는 그 청취자분들 계시겠지만 네. 이런 생각들이 과연 여기 생각으로 거기서 끝날 거냐? 네. 아까 말한 그 다음 단계가 뭘까? 네. 이 고민이 더 계속 지속돼야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점점 이게 업그레이드되고 네. 확장이 되는 네. 그런 구조가 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 이야기가 네. 놓치지 네. 않고 잘 뭐 생겨가겠습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이제 좀 저희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방송을 했을 때 시민분들이 좀 관심이 많은 주제에 있잖아요. 이거를 나중에 뭐 1년이나 곧 저희 1년 다 되네요. 그러니까 1년이나 뭐 그러면서 결산으로 한 번씩 오픈 논의 과정을 만들어 간다라든지. 그렇죠. 한번 네, 방송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네. 그게 계속 회자되고 이야기 되고 네. 그래서 노력이 되고. 네, 같이 뭔가를 얘기했으면 그거를 정리해서 뭐 그거를 의원님이나 또 다르게 이제 이 피드백이 또 다르게 가고 그 간 것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방송에서 어떻게 됐는지를 다시 이제 얘기가 되고 하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게 네.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네. 것도 좀 고민할 수 있을 그래요. 것 같아요. 그러면 저 방금 듣는 또 일을 만든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의원님 또 네. 어떠셨어요? 네, 자주 출연해주시는 의원님. 언제나 이런 도시 이야기는 너무 재밌습니다. 네. 이 도시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너무 즐겁고요. 주민분들의 이야기, 시민분들의 이야기가 도시의 삶에 담길 수 있고, 또 나의 불편이, 사회 문제나 어떠한 문제로 불거지기 전에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길 가다가도 전 도시 얘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시민분들이 많이 말 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의원님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 막 하시는 와중에 저희 댓글 하나가 올라와 있어요. 오늘 방송 보고 더 관심을 갖고 전주를 살펴볼 것 같네요. 오늘 이야기 너무 좋았습니다. 잉어킹님이시고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잉어킹님. 커피 쿠폰. 네, 저희 연락을 주시라고. 네, 간만에 네. 저희가 이렇게 또 댓글을 네. 남겨주셔서요. 저희 PD님께서 커피 쿠폰을 쏘신다고 합니다. 네. 커피 사무실로 쿠폰을 연락을 주시면 네, 이 전주 공동체 라디오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지금 개인정보가 없으시잖아요. 네. 그 연락을 주시면 1번님께서 어떻게든 찾아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 찾아서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네. 네. 굉장히 무서운데요?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요. 두 분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4월에 시작해서 대선 기간 동안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2월부터 이어온 긴 여정의 특집 방송도 이제 어느덧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렇게 질문 던졌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도시계획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 물음의 답을 찾아보기 위해 교통이라는 구체적인 분야를 통해 도시를 진단하고 또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도시의 변화란 몇몇 사람의 기발한 아이디어만으로는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의 치열한 토론과 수기, 그리고 함께하는 지혜와 실천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네, 오늘로 마무리되는 특집방송 전주시의회와 도시이야기가 함께한 지도가 비록 작은 걸음일지라도 의미 있는 흔적 하나는 남기지 않았을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이제는 아름답게 고말한 건지 하나 내렸습니다.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해서 도시 이야기는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 이야기를 나에게 걸 하고 싶었는데 그걸 들리지 못했지. 이거 케이지 아시는 분은? 아니요? 저희 아무 댓글 안 달아서 저희 못하겠다. 혹시 대표님 아시는 분 아니에요? 이거 뭐야? 방금 말씀하신 멘트 집어 넣을까요? 원하시면 잠깐 음악을 살짝 단절만 하고 멘트 쫙 할 수 있게 하세요. 마음으로 도시 이야기는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 모두가 있는 댓글로 남겨요? 너무 어두워 내게 있는 건 건강한 나와 촛불 하나 작은 촛불 하나 가지고 뭐 하나 촛불 하나 킨다고 둘이 다른 하나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불빛 어둠 속에서
향해서 저 빛이 향해서 날 싶어도 날 수 없는 나의 에이, 2달에 대장대회 끝났네. 드디어 끝났어요. 우리 7월달 휴가야, 휴가. 아니 다른 것보다 아우야 어제 방송 2개 하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